제가 오늘 강의해드릴 건 트랜스크레니어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의 약자인 TMS, 즉 경두의 자기자극 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설명은 TMS가 뭔지, 그리고 TMS 자기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TMS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경우에 쓰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 및 장점은 뭔지에 대한 것을 이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MS는 어떤 코일에 강력한 전기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코일에서 2에서 3 테슬라라고 하는 자기장의 크기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 자기장이 두피를 통해서 두개골을 거쳐서 그 뇌 조직에 통과를 해서요. 코일에서 2-3cm 거리에 있는 뇌세포들을 자극해주게 됩니다. 즉, 뇌세포라고 하는 건 정기적 자극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그런 세포들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은 하나의 그 네트워크처럼 회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회로들을 따라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여기 이제 캠프스터라고 하는 전기를 일으키는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한 전기를 요 팔자형 코일, 우리 병원에도 팔자형 코일인데요. 그 팔자형 코일에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여기에서 2에서 3테슬라의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뇌에 이렇게 자기장을 이게 자기장을 뜻하는 그림이고요. 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 신경세포들을 따라서 이 전기 흐름들을 조절해주게 되고 뇌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 우리의 행동에 뭔가 변화를 줄 거다라고 하는 기전으로 이 치료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팔자형 코일이에요. 이렇게 팔자형 코일로 되어 있고 그 코일이 모이는 곳, 요 가운데 여기가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타깃으로 하는 그 위치, 환자분의 그 머리에 두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 국소적인 위치만 자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이전에 영화 같은 데 좀 무시무시하게 정신과 병동에 가서 막 전기 치료받고 하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기 충격요법은 뇌를 완전히 감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부분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감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TMS는 이렇게 국소적인 부분만 자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그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국소적으로 자극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소 자극이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 두뇌의 자극으로 확산이 될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경세포인데요. 신경세포는 이렇게 정보 전달을 노란색 전기적인 흐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예쁘게 그리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있고 하얀색 전기자극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신경세포들은 1000억 개나 우리 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회로를 하고 있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예쁜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멀기설기 이렇게 모여져 있고 아마도 이 회로를 따라서 전기적 자극이, 즉 자기 자극이 들어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국소적인 부분을 보면 이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팔자형 코일을 대고 환자분들의 머리에다 자기장을 하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자기장을 영향을 받은 신경세포들끼리 자극을 받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심부까지 전달이 될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자기장인데 전기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은 페라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고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과학 실험 하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목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에나멜 전선들을 묶어서 여기다가 전기를 이렇게 흘려주면
이 못이 무슨 자석처럼 이렇게 되는 거 실험해보신 적 있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기도 하고, 거꾸로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캐파시티에 있는 전기가 전선에 흘러 들어가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그 자기장이 결국에 우리 신경세포의 정기적인 부분을 바꿔줄 거다라고 하는 원리로 만들어진 게 TMS입니다. 그리고 TMS 자극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게 되냐면요. 우선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저빈도 자극이라고 해서 1Hz 이하, 즉 1초에 딱 한 번 자극을 하게 되는 1Hz가 이제 1초에 한 번이죠. 1Hz 이하일 때 저빈도 자극이라고 하고, 고빈도 자극은 1Hz를 초과할 때, 보통 이제 병원에서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Hz, 우리 M1 모드라고 하는 건 20Hz, 그러니까 1초에 20번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빈도 자극을 하게 되면 뇌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하고요. 이렇게 고빈도 자극을 하게 되면 뇌를 오히려 이렇게 활성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퍼스 한 번만 딱 때려주는 경우가 있고, 리피티티로 반복적으로 TMS를 해주는, 저희 따닥따닥 계속 들어가거나 M1 모듈을 다다다닥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리피티티브 혹은 리드믹 TMS라고 해서 RTMS라고 하는 약자를 쓰게 되고, 주로 이 RTMS가 치료적인 응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싱글퍼스는 약간의 신경과 같은데 어떤 진단적인 어떤 도구로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빈도 자극과 고빈도 자극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20Hz니까 고빈도 자극입니다. 고빈도 자극을 했더니 이 뇌가 막 여러 개가 있죠. 단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본 거거든요. 펫이라고 하는 포도당 대사를 통해서 얼마나 뇌 활성을 보이는지를 보는 펫이라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게 빨갛게 되어 있다는 건 고빈도로 TMS를 자극했더니 뇌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활성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거꾸로 1Hz라고 하는 저빈도 자극을 하고 펫이라고 하는 걸 찍어봤더니 이렇게 파란색 이런 데가 변해 있으시죠? 변해 있죠? 그건 이제 뇌의 어떤 활성도가 억제돼서 이제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